자, 문제 3번. 자, 페이지 10페이지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게 원래의 문제는 아니야. 원래의 문제는 아니고 원래의 문제는 코사인 제곱 x가 1 마이너스 x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걸 증명하려고 하는 문제였거든. 근데 학생들이 요거하고 요거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 출제할 때. 이거는 어렵고 요건 좀 쉬워. 왜 그런 줄 알아? 눈에 보이는 그대로야. 근데 실제로 이게 학생들이, 그래서 이 학생이라기보다는 학생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를 푸는 어떤 습관적인 요소. 그러니까 눈에 익은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짜작 풀려나가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미분할 수 있는 형태까지 나온다 그러면 미분에서부터는 쫙 하고 나가버리거든. 우리 보통 푸는 게. 근데 처음에 문제 정리하고 하는 것들, 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거기가 사실 조금 힘들지. 그치? 그걸 잘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출제하면은요, 학생들이 뭘부터 생각하면 이 x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얘는 어차피 0과 1 사이니까. 얘는 1이고. 그치? 그래서 x가 0과 1 사이? 1보다 작아야 되네. 0과 1 사이 1보다 작은 어떤 값이어야 되네. 응?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x의 범위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라고 그랬는데. 근데 맞나? 지금 표현이? 맞아요? 이게 되나? 말이? 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아, 그러네. 그치, 되네. 그래. 내가 헷갈려. 자, 올해 시험 안 볼 거니까 나.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학생이 이것과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 근데 만일 정말로 수학의 기초부터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 부등식의 의미를 갖다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철학적이라 개념적으로. 부등식은 대소의 비교잖아. 그치? 근데 대소의 비교에서 가장 쉬운 대소 비교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A에서 B를 빼보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것만 간단히 알고 있다면 이 식에서 얘가 이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좌변에서 우변을 빼어서 그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 얘는 함수를 두 개를 다뤄야 돼. 이거의 함수와 이거의 함수 두 개를 다뤄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넘겨서 하나로 일단 정리해 놓고 보면 이거는 함수 하나의 부호에 관련된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대소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인식하겠어? 그래서 상당수 문항에서 어떤 두 함수 혹은 두 관계식에 대한 어떤 부등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소비교이고, 이러한 대소비교는 보조함수를 사용하여서, 이걸 보조함수라 그래. 보조함수를 사용해서 fx-gx의 부호의 판별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면은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알고 있는데 잘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이거에 대해서 이 함수 따로 이 함수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런 변형만으로 가능한 것만은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gx가 양수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gx분의 fx를 이용해가지고 gx분의 fx가 뭐보다 크다는 것? 1보다 크다는 것. b를 이용하여 대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어. 이것도 간혹 사용하긴 해. 알겠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런 이제 보조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그 논술 문제에서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종류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부등식 증명 문제야. 이것도 엄청나게 우리 앞으로 많이 다룰 텐데, 뭐 평값 정리 이용하고, 뭐 적분 이용하고 해가지고 정적분 뭐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 다양한 부등식에 관한 것들을 다룰 텐데, 부등식 증명 문제가 논술 문제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수능 문제에서도 나오게 되면 부등식 보기에서 부등식이 이제 맞는 부등식, 경계의 값에 대한 막 이런 거 넣어가면서 만들어내게 되면 수능 문제도 꽤 까다로운 문제로 나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거든, 부등식 문제들이. 그렇지 않아? 응? 문제보다 보면 그러지? 논술 문제에서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방향, 접근 방향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하고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달라. 이거는 굉장히 쉽게 보이잖아. 그치? 얘가 양이라는 걸 증명한다. 얘가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미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에 대한 핵심이 최대 최소예요.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둘을 놓고 따로따로 비교하는 방식이라든지, 그치? 최대 최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형태의 문제의청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당장의 최대 최소의 문제처럼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보면. 안 보여.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된 문제인데 우리가 좀 간단하게 문제풀이의 원리만을 보자고 한 거고, 이런 부등식의 변환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변환이 될 거야. 간단한 거라도 상당히 중요해. 응? 의미상으로도 실제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도 하고, 논술 문제에서는 증명 과정들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문제에 따라서 증명 과정들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접근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자, 함수 fx를 이제 정의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그치? 좌변을 갖다가 이렇게 기호 정의들은 상당히 편하기도 하고, 또 이 수식이 반복되어져 사용되거나 이 수식의 변환을 사용할 거 아니야. 특히나 딱 봐서 얘는 최대 최소 문제니까 미분을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 f'x라든지 f'x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반복될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 식을 다시 계속해서 말로 서술해야 되냐. 이 식을 코사인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다시 또 이 식을 갖다가 또 2차에 미분하면 또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말로 서술할 것이냐. 가능하면은 수리적인 어떤 설명이나 그런 것들은 수식이나 도해 등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서술하는 게 좋아. 가장 또 명료하고 수학적 표현들이. 그래서 이런 필요하면은 이런 의미의 정의들을 갖다, 기호의 정의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능동적으로 이런 건 대처해서 답안 서술하거나 정리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지? 여하튼 우리는 설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편의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실제 풀이 과정에서는 함수의 개형을 알기 위한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 그 다음에 극값으로 예상되는 대면 정보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보면 된다. 일단은 이런 값들에 대해 주어진 함수에서 f0 이꼴 0인 거 한번 확인해. 이거는 지금 실제 풀이 과정은 아니고 풀이에 대한 개념을 위해서 몇 개의 중요한 점들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f'x를 하게 되면은 지금 2x sin 2x, 그치? 코사인 x의 제곱 전개하고 1 날라가고 x의 제곱 2x 되어지고, 그치? 그래서 2x sin 2x. f'x의 증감의 판단이 딱 쓰면은 최대 최소를 다루기가 좀 쉬울 텐데, 혹은 얘가 0이 되어지는 어떤 값을 찾으면 좀 쉬울 텐데, 그치?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0이 되어지는 값이나 혹은 f'x의 부호에 대해서 바로 논할 수가 있어,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로 논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 최대 최소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어려우니까 냈겠지. 답안에 그렇게 쓸 거야.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내줘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제 좀 조사해보면 f'0도 제로야. 자,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판별하는 좀 색다른 이제 방법을 하나 여기서 이 문제에 소개할 건데, 논술 문제에서는 자주 응용하게 되는 방법이고, 제시문에 직접 이 방법을 지정하는 경우들도 있어. 여하튼 이제 f'x까지 간 거야. 밑간 끝간데 없이 그냥 f'x까지 가서 보니까는 이제 부호 판별이 되지. 그치? 그래서 f'x가 양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뭐가라는 걸 알 수 있어. fx의 증감을 하는 게 아니라 f'x의 증감을 알 수가 있지. 요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f'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논술 수업 듣는 학생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걸 항상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f'x의 부호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 f'x가 양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함수 f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그치, 아래로 볼록 구성할 수 있어. 그 다음으로 원래는 이제 논술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치, f'x의 증감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논술 문제에서는 요걸 더 많이 사용해. 알겠지? 왜냐면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소가 존재한다는, 0이 되는 점에서 최소가 존재한다. 요걸 우리가 눈치챌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수학적인 어떤 근거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리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해서는 f'x의 증감을 이용해가지고, 그치? f'x의 최소값을 구하고, 혹은 0이 되는 점을 구하고,
부호의 변화를 구하고 f', 요걸 이용해서 f'x의 부호의 변화를 구하고 그 부호의 변화로부터 fx의 최대 최소를 논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딱 모아놓은 게 뭐야? 증감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술에서 풀어내는 방법이야. 증감표에 관한 서술법이야. 봐봐. f'x가 증가하고서 있죠. 그치? 이렇게 되면. 자, f'x가 증가하는데 f' 제로가 0이야. 즉, x가 음일 때에는 f'x도 뭐야? 얘가 증가함수니까. 근데 0일 때 0이니까. 음일 때는 얘의 부호도 뭐야? 그치, 얘도 음수야. 얘가 양일 때는 이거의 부호도 양수야. 자, 이제 각 구간에 대해서 증감이 판단되지, fx에. 그치? 이렇게 접근해 가려고 하는 거야. f'x가 0보다 작으니까 fx는 증가, 감소 이 구간에서 그치, 감소. x가 음일 때, 그치? 음일 때는 감소하는 거야, 그치? x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지, fx는. 즉,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더군다나 f0는 또 제로야. f0는 제로야. x 이퀄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즉, x 이퀄 제로가 될 때까지 음의 영역에서는 감소해서 0이 되어 오는 거야. 됐지? 자, f'x가 양인 영역에서는 어때? fx가 증가야. 증가인데 x가 양인 영역에서 증가함수야. 그런데 f0는 또 제로야. 그러면 0에서부터 증가해서 가야겠지? 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되게 되면 f0 이퀄 제로가 무슨 값이다? 최소값. 이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x에 대해서 모든 fx에 대해서 fx는 뭐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져. 되지? 최대 최소를 갖다가 찾아내는 수리적인 함수의 개형이라는 이런 걸 이용해서 찾아내면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야. 논술 문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 그리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방법이다 보니까는 논술 문제에 출제됐을 때 어려움을 좀 겪는 수리적인 처리 과정이기도 해. 증명 과정. 이해는 할 수 있겠지. 그치? 특히 f'x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알아두시고 f'x의 부호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럴 때는 이것의 f'x의 증감을 논해가지고 f'x로 f'x의 증감을 논해서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우리가 처리의 몸으로 해가지고 최대 최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고 요걸 줄여놓은 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증감표야. 이것들. 결국 이건 증감표지. f'x의 부호 f'x의 부호에 의해서 f'x의 증감을 논하고 그치? 그 증감에 따라서 경계값에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f'x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요게 판단되어지면 함수의 증감을 논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야. 한 번에 f'x로부터 바로 뭐가 안 나올 때 함수의 증감이라든지 최대 최소에 대한 극값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튀어나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학적 접근법이지. 알겠지? 가끔 저렇게 쳐다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때는 좀 귀여우시다가 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도. 자, 그래서 요런 수리적 접근법도 좀 알아두시고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게 이제 솔루션 스텝 2야. 중요한 그런 정보의 점들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둘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x가 양일 때 아예 그냥 범위를 따로 나눠서 답안은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쓸 수 있지만 f'x가 양이므로 f'x는 증가함수이다. f' 제로가 제로니까 f'x는 양이다. x가 양일 때, 그치? 부호의 이제 판단. 물론 이 전에 f'x와 f'x에 대한 함수 식은 당연히 주어져야겠지. fx의 정의도 따로 써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기호들은 다 정의되고 써 있어야 돼. 그래서 f'x가 양이므로 구간에서 fx는 증가함수이고, 이때 f0가 0이니까 fx가 양이다.
음일 때도 이제 같은. 근데 이제 다만 서술할 때 요령이기도 해. 물론 이제 F'X가 음일 때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아. 왜냐면 F'X가 음이 되어지니까 이 영역에서는. 그치? 감수함수니까. 근데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서 이걸 요약해버린 거고 사실은 이렇게만 요약해서는 곤란해. 알겠지? 여기서 같은 방법인 거는 앞부분에 어떤 분석에서의 어떤 형식이 비슷한 거지. 그치? 같은 방법으로 fx가 양이다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f'x가 음임으로. 그치? 음임으로 fx가 음이 되어진다. 양이 되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요약을 할 수 있을 때 그 결과나 과정상에서 틀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써도 되지만 제한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야. 그냥 뒤에 내용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이런 거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네가 압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곤란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거기에 차이점이라는 이런 거 분명히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줘야 돼. 그렇다고 뭐 다 쓰면은 뭐 다 쓴다고 손해볼 일은 없지만은 다 쓰면 사실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도 뭐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는 게 좋죠.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그러면 쉽게 정리하거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진간표 말고 문제에 대한 이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 특징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물론 수리적인 내용은 비슷해. 치환? 어떻게 치환? 너무 빨리 접는 거 아니냐? 또 이거는 그냥 매번 적용되어지는 다수로 적용되기는 좀 힘들지는 몰라도요. 그치. 이 함수에 대해서 양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지금 이걸 두 개의 영역으로 굳이 나눠 놓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두 개의 영역으로 굳이 나눈 이유가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만일 이런 함수들이 우함수와 기함수, 특히 이 함수 중에는 지금 코사인 x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고, 그치?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어떤 주기함수로서 대칭성이라든지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갖다 우함수, 기함수의 관계가 되면 두 개의 영역을 갖다가 모두 다룰 필요가 있다, 없다?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함수의 양음을 판단하는 문제 혹은 대수 비교를 통하는 문제, 대수 비교 문제는 보조함수 이용해가지고 양음의 문제로, 그치? 바꿔놓고 그 양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특징이라고 합시다. 우함수, 기함수 혹은 주기함수로서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알아낼 수 있다면 대칭성,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 풀이 과정이 굉장히 압축되게 돼요. 짧아지고 좁은 영역만 생각하면 되니까 생각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자, 봐봐. 대신에 우함수이라는 거는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겠지. 얘가 우함수다라고 내가 그냥 우겨선 곤란하다 이거야. 실제로 맞을지 몰라도. 그치? 뭐 아무 함수나 내가 우함수나 무함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줘야 돼. 그래서 코사인 x가 우함수이고, 그쵸? 코사인 x가 우함수이고, x의 제곱이 우함수이고, y = 1 역시도 뭐다? 우함수이다. 그러므로 전체 함수가 우함수임을 알 수 있다. 보조함수 fx가. 그래서 뭐에서 뭐까지에 대한 최대 최소만 논하면 된다? 그치. 0 이상의 영역에서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다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0 이상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치? 또는 그냥 F'X에 대한 부호 판단 통해서 바로바로 얘기해서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함수의 대수 비교라든지 뭐 함수 관련 문제에서는 그 함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 풀이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같은 함수의 대칭성, 주기성 같은 것들이야. 알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많이 보았을 때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고민해 보면은 많은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거야. 이거는 뭐 논술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수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요소들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소값 0을 가짐으로 주어진 항상 마지막은 뭘 써야 돼? 문제 요구사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서 꼭 거기에 맞도록 써야 돼. 여기서 봐봐. 여기서 fx가 양이다라는 결론으로 마지막에 장식돼 있으면 안 돼. 주의사항 중에 하나. 그러므로 fx가 양이다. 안 된다.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함수 fx는 문제에서 준 기호가 아니야. 논술 문제 쓸 때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야. 수능 문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 왜냐면 수능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를 보기에다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문제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논술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내가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편리해서 그런 보조함수라든지 새로운 기호 정의 같은 걸 많이 사용하거든. 논술 문제에서는. 근데 그러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야. 마지막에 내가 임의로 정의한 기호들이 답안의 마지막에 결론부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지 무슨 훌륭한 무슨 뭐 그런 경우 같다. 나 자신에 대한 약속.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지 채점관과 객관적인 어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약속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제시문에 있는 문제지. 문제에 있는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문제의 기호를 사용하여서 문제에서 정의되어진 기호나 표현 등을 사용해서 답안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점수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알겠지? 이런 수학적인 답안 작성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보는 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하고 인하대 같은 학교야. 경희대, 인하대는 답안에서의 서술적 글쓰기, 동국대 이런 학교들은 답안에서의 설명상에서의 어떤 수학적 글쓰기나 뭐 서술적 요소, 그림의 활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학교들이에요, 이전부터. 한양대나 성대 이런 학교들은 간결한 수식의 설명, 내용의 핵심 요소를 갖다가 적절하게 표시하고 표현하고 설명했는가 이런 정도만 간결하게 보고 내용 중심으로 보는데 좀 아직도 조금 형식적 요소, 그러니까 내용 전달의 완결성을 중심으로 좀 보는 학교들이 경희대, 인하대 같은 학교들이거든. 알겠지? 이게 또 채점도 학교마다 달라. 똑같은 문제에 대한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서로 다른 학교의 채점관들한테 채점하러 오면 서로 다르게 채점합니다. 채점 기준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출제자에 따라가지고. 대학에 따라가지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아예, 혹시 인하대 시험 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앞에 제일 시험지 첫 장에 유의사항이 딱 있어요. 거기에 수식으로만 작성된 답안은 없도록 하시오라고 아예 돼 있어. 만약 그거 어기면 그거 0점 처리예요. 수식만 다 써놨다. 내용은 틀린 거 하나도 없어도 그거 0점 처리 돼버려. 유의사항 어기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교육부에서 감사 와가지고 이거 왜 유의사항에 이거는 0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유의사항인데 이거 왜 감점 안 시켰습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이제 제한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조금 이제 수식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학생이 알고 있는 어떤 단순한 지식적인 요소를 갖다 채점관이 판단해서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거든, 그거는. 학생이 설명해라. 그런 설명의 의무는 학생한테 있다. 이런 이제 논술의 어떤 점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지. 응?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문제까지를 좀 살펴봤고요. 3번 문제에서는 이런 이제 그 수식 위주의 수학적인 문제를 갖다가 풀고 답안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분 문제에서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상의 수학적 예시로서 우리가 1강이라고 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내용적인 것도 하나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3번 문제를 좀 넣은 거야. 그리고 이런 수식 위주의 문제풀이 방법 혹은 문제풀이 과정의 것들도 있다. 근데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자, 이번 시간에 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수리적인 답안 작성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다루게 될 이제 과제의 문제도 비슷하게 이제 기하학적 문제를 소재로 해서 과제가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간단한 문제로서요. 자, 12페이지 한번 봐봐. 문제 4번.